소아 강박장애는 생각보다 굉장히 중하고 빨리 치료가 필요한 신경정신 질환입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치료나 관리가 잘 이루어진다면 성장에도 전혀 악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소아 강박장애 아이들은 빨리 치료를 받게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한내 교실의 담임 선생님 한의사 강민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강한뇌.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코로나 유행으로 인해서 학교나 유치원에 가지 못하는 친구들이 집에 주로 머물게 되면서 아이들이 불안도나 걱정이 많아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단순히 불안을 넘어서서 이게 조금 더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소아 강박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원장님이 지금까지 보셨던 케이스 한두 개만 말씀해 주시죠. 강박적인 성향이 생겼을 때 이 물건을 못 버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밖에서 발생한 쓰레기, 특히 내가 먹거나 내가 만든 쓰레기를 못 버리고 가방에 가져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가방에 쓰레기가 많고 내 방에 쓰레기가 있어서 이걸 이제 위생상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그거 버리는 것도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물건을 모아오는 거 혹은 뭐 돌멩이 같은 걸 모아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성인들, 특히 이제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쓰레기나 돌을 이 아이가 뭐 목적이 있어서 모으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버리지 못하거나 내비두고 가지 못해서 모아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이제 사례들이 소아 강박에서는 흔한 증상 중에 하나라는 거, 이건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학령기 이전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순한 상황에도 깊게 꽂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기침을 멈추지 못한 거예요. 감기 걸렸으니까 이제 기침이 계속 날 수 있죠. 근데 기침을 계속 하니까 이 옆에 있던 친구가 뭐 장난이었는지 아니면 이제 뭐 5, 6살 친구들 워낙 어리니까 별 생각 없이 얘기한 건지 모르겠지만 너 이거 죽을 병 걸린 거야, 일주일 안에 너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친구가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에 이 친구는 자기 몸에 이상이 생겼나 해서 엄마한테, 선생님한테 나 괜찮은 거 맞죠? 나 죽는 거 아니죠? 이렇게 물어보다가 급기야 이제 위생 강박까지 생기는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소아 강박의 이 증상 스펙트럼이 워낙 넓기도 하고 또 생기면 아이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경우들이 많죠. 왜 생기는지가 궁금하고, 소아 강박이라는 거는 사실 얼마나 심각한 증상? 일단 소아 강박이 생기게 되는 원인은 물론 다양합니다. 우리 신경정신과적 질환이 생기는 원인은 단순히 한 가지로 규정하기는 어렵지만요. 최근의 시국에 이제 소아 강박 환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인 건 아무래도 불안함이 증가하기 때문일 것 같아요. 코로나 시국 때문에 외출도 굉장히 줄어들었고 학교나 유치원에도 등교 등원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이렇게 좀 활동 자체에 제한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강박적인 성향도 잘 나타나는 상황인 것 같고, 또 강박이라는 성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좀 책임감이 뛰어날 때 혹은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완벽을 추구할 때 생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본인의 좀 학업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에 완벽함을 추구하는 친구들이 강박적인 성향이 생기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조금 더 잘하기를 이렇게 원하시거나 혹은 엄격하게 훈육을 하실 경우에는 강박적인 성향이 생길 가능성도 높죠. 성인들도 물론 강박 장애에 이제 걸릴 경우에는 굉장히 컨트롤하기가 어렵지만 소아들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소아들은 이제 스스로 이 멘탈을 관리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어떻게 말하면 주변에서 잘 관리해주고 양육을 잘 해주면 금방 극복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강박이 있는 친구들을 위한 한 가지 팁, 부모님들이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면 좋을 팁 소개를 해드리면요. 우선 하루에 10분 정도만 그 아이가 강박을 가지는 대상에 대해서 대화를 해보세요. 단, 그건 엄마도 어렸을 때 그랬다, 아빠도 네 나이 때 그랬었어 라는 이 문장으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아이가 하는 행동이 부모님이 보기엔 이해가 안 될지라도 뭐 이야기를 만들어서 하셔도 돼요. 엄마 어렸을 때도 옆에 짝꿍 앉았던 누구가 우리 아들이 했던 그런 거랑 똑같은 걸 했었는데 그 친구 지금은 뭐 전혀 그거에 대한 걱정도 없고 잘 지내, 이런 식으로 너 나이 때 이런 행동을 했던 게 나중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매일매일 꼭 해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도 반복적으로 얘기를 들으면서 좀 안심을 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이 강박장애도 신경정신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경우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 강한내를 찾아오시거나 아니면 주변의 의료기관, 상담기관 찾아서 상담받고 치료받고 하는 거 전혀 뭐 무섭거나 어려운 일 아니시기 때문에 편하게, 마음 편하게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찾아오면 메리트가 뭐가 있죠? 제가 이제 강박장애 친구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또 저만의 이제 장점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일단 저는 아니죠. 너무 자랑하는 건 좀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는 이제 당연히 한의원이니까 한약이나 침 치료들을 병행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도와주고 제가 또 하나 주는 아이들에게 주는 팁은 뭐냐면 놀아줍니까? 일단 놀아주죠. 네, 일단 놀아주고 네? 주말에도 주말에는 제가 놀아야 되니까 네, 친구들이 오면 여기서 같이 놀아주고 주말에는 저 혼자 놀고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그 친구들이 와서 같이 얘기하다가 보면 강한내에서도 효과를 줄 수 있는 혈자리 지압 이런 것들 많이 다뤘는데 그 아이에게도 조금 용기를 주거나 강박적인 성향으로부터 잠시라도 벗어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혈자리에 제가 스티커 침을 붙여요. 그러면서 아이가 이제 치료가 끝날 때 스티커 침을 붙여주면서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뭐 민구가 이 무서운 생각, 불안한 생각이 나올 때 그런 생각으로부터 용기를 얻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힘을 불어넣었다. 그래서 이걸 누르면서 선생님 생각을 하면 조금 덜 무서울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실제로 효과가 좋습니다. 일주일 후에 네, 친구들이 와서 그런 생각 들었었을 때 이거 누르면서 이렇게 이겨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 저도 참 뿌듯하죠. 강한뇌. 네, 지금까지 소아강박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해봤는데요. 소아강박은 물론 심각한 신경정신 질환이긴 하지만 이렇게 집안에서의 충분한 대화 그리고 혹은 필요하다면 치료나 관리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완화를 시킬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꼭 치료에 신경을 많이 써보셨으면 좋겠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내원이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로 진료, 상담, 처방까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한내 교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